자세한 질의 들어갔습니다. 오신 질의 에브리모닝 뉴스 코멘트 들어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조순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해가 조금씩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 시간에 방송을 하면 깜깜한데 이제 이렇게 먼동이 좀 트는 것 같이 이제 하늘이 조금씩 환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제 이제 그 문포에서 집회 3일 동안 잘 마치고 어젯밤 집에 도착이 1시 20분이었습니다. 지금 아침에 부랴 일어나가지고 조금 늦잠 잤죠. 제가 보통 4시나 4시 반 되면 일어나는데 오늘 아침은 거의 5시가 다 되도록 깜빡하고 일어나니까 시간이 그 정도로 갔습니다. 그래도 어제도 그 군포에 성령 집회가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 집회에 목마른지 제가 다니면서 누누이 느낍니다. 오살리, 평택, 수원, 이제 여기 군포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요. 구름대같이. 야, 저는 이 성령 집회를 정광훈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녀보는데 거의가 다 대성황을 이뤄요. 근데 이것을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만든 자가 있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이 전화가 협박도 오고 그랬다는데 그래도 이 목사님이 워낙 나라를 사랑하시고 애국자님이시다 보니까 그것을 다 타파하고 아마 정광훈 목사님에게 그 성령 집회 장소를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얼마나 5년 동안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5년이 아니죠. 거의 7년 박근혜 대통령이 3년 6개월간 청와대 계셨는데 청와대 계시기 전부터 계셔서 청와대에서 권력을 빼앗기고 내려오실 때까지 지금까지 세월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2016년부터 지금 2022년이니까 여러분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시간은 흘러가고 또 역사의 진실은 기다리면서 인내하니까 지금의 좋은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당한 만큼 김정숙이가 그대로 지금 화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를 겨눴던 화살 6년 만에 김정숙에게 날아오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옷 가지수를 세고 5만원 현금 결제 따지더니 김정숙 저 여자 같은 시비에 지금 똑같이 휘물려가지고 그렇게 깨끗한 척 홀로 깨끗한 척 적폐청산이라고 자유우파를 공격하고 비난했던 이 세력들이 지금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옷값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는 인간들이 공개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자들이 전혀 공개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박 대통령 옷까지 세고 5만원 현금 결제 따지던 놈들이 김여사 같은 시비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홀로 깨끗한 척 촛불 세력 남 손가락질 했던 그대로 새 권력도 5년 후에 경계해야. 지금 이 말은 김정숙이 보고 비난하면서 지금 김난이 이
윤석열 당선자 부인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자 보세요. 지금 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이 반지 보세요. 여러분 이 반지. 이 반지가 보통 반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걸이가 보통 목걸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런 반지도 끼지 않아요. 이런 목걸이도 하지 않아요. 남대문 시장에 많은 최고 비싸요 5만원짜리 액세서리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고 싶잖아요. 자, 2016년 12월 2일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탄핵 소추안 국회 상정이 오늘 내일 하던 그때입니다. 앵커가 기자에게 박 대통령 취임 4년 동안 구입한 옷이 몇 벌쯤이냐고 물었습니다. 요 기자도 짭빨 같아요. 짭빨. 370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2013년에 산 옷이 122벌이라는 보도와 67벌이라는 보도. 그러니까 그 평균 94벌로 보면 된다고 기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럼 1년에 94벌씩 4년을 곱하면 370벌이라는. 근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앵커가 옷값 총액은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마 강남 어상실 주변 여성 정장의 최저 45만원에서 30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벌 평균에 200만원으로 잡고 370벌이면 4년 어상비가 7억 4천만원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2016년 기준입니다. 그랬더니 오차가 2배나 나는 보도를 평균 내고 거기다 지레짐작으로 두 번 곱셈을 해서 7억 4천만원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뽑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 무식한 계산법을 담당하게 들이대는 과감성까지 이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레짐작으로 박근혜 대통령 옷값을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주로 동대문, 남대문, 액세서리는 남대문, 옷은 동대문 쪽. 왜? 그쪽에 옷이 사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주로 동대문, 남대문 표, 액세서리는 주로 남대문 액세서리 센터에서 만원짜리, 2만원짜리. 그건 제가 압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직접. 그래서 그 브로치 만원짜리가 남대문에 샀다고 하니까 남대문이 난리가 났었죠. 그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나 검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상비를 7억 4천만원을 쓸 돈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싸깁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옷값을 밝히라 이렇게 했어요. 옷값을 밝혀라. 그러면서 7억 4천만원에 박근혜 대통령 공격하는 그 옷값 7억 4천만원을 아예 수치로 딱 정해놓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대통령 의상을 5만원권으로 계산하는 장면이었다 이러면서 단골 의상실에서 CCTV에서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을 뒤집어 씌우면서 지금의 민주당 성추행당, 여러분 저는 성추행당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성추행당 맞습니다. 100% 성추행당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서울시장 오거든 또 시의원 민주당이에요. 성도착자들이 많습니다. 부끄럽지도 않는가 봐요, 이 자들은. 자,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김건희가 똑똑히 봐야 됩니다. 똑똑히 보고 두 분 다시 이런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옷도 직접 사 입고 청와대에 김정숙이의 코디까지 담당해주는 그런 사람을 불법으로 들여다가 국민 세금을 낭비시키는 이런 짓은 우리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최순실을 뒤집어 씌웠던 이 민주당 성추행당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그것을 몇 배를 뛰어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자태 거눴던 그 화살이 지금 김정숙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부창부수, 자 문바 대가리가 깨져도 대깨문 지지자들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고. 입이 있으면 입 얘기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깨문과 문바 이 좌익 세력들이 사과하고 대한민국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 부창부수 문재인과 김정숙 이 지지자들 빼고 한국 사람 모두가 지금은 우라통이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것도 분명히 국민들에게 시원스럽게 해소를 해주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본인도 그렇게 철저히 조사를 하되 김건희 이 여사에게도 철저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경험 없고 정치에 때가 안 묻었다는 윤석열 이 두 부부가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와 비슷한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 아니냐고 따졌던 이 민주당의 성추행당 586 집단들이 지금 그때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격했던 그게 지금 상황이 대한민국에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비슷한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서 김정숙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큰 돈을 들여서 낭비하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국민 그 네티즌 수사대는 김정숙이가 공식 행사에서 새로 선보였던 의상 178벌을 찾아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옷값 계산법을 빌린다면 한 벌당 200만원씩 3억 6천만원이 되고, 자, 김정숙이가 중요 무형문화재 장인에게 한복을 700만원어치 구입한 후 보좌관이 5만원권으로 지불했다는 정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따지면서 뇌물인지 예산인지 밝히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그쳤던 민주당 부대변 출신 이 586 떨거지더라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것들은 뻔뻔스러워 하지도 못합니다. 자, 청와대 대변인은 옷값을 현금으로 낸 게 무슨 문제냐, 장인에 대한 예우였다,
그액을 현금으로 받아서 좋은 점은 매출 규모 은폐밖에 없다. 대통령 부인의 검은돈 의혹을 덮으려고 국보급 장인을 탈세 용의자로 간주한 셈이다. 자, 이분은요 지금 세무조사 들어갔어요. 세무조사. 기가 막히죠. 지금 이 김정숙이가 문제는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옷값 문제만 아니고요. 지금 옷값 문제를 넘어서 양상, 매곡동 사저, 시세 차익 17억. 누가 무슨 동기로 그걸 사주었느냐고 지금 11억. 이 돈은 또 어디서 나왔냐. 김정숙이가 알고 지낸 디자이너 딸까지 지금 여러분 청와대 6급 행정관으로 채용된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란이 말도 못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여자가 또 있을까요? 이런 소위 영부인이라는 여자가 품위 없이 그리고 국민들을 완전히 국가 세금으로 농락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배우자 공적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이낙연이가 지금 이렇게 또 드러내는 민망할 만큼의 저급한 정치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낙연이가. 대통령 부인의 그 옷값 논란을 가지고 저급한 정치라. 이낙연 씨 정신 차리세요. 김정숙이가 자기 돈으로 쓰면 절대 우리 말 안 해요. 김정숙 이 여자가 국가 세금을 가지고 국민의 피나는 돈으로 마구잡이로 돈을 쓰고 국가 부채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767조를 부채를 징겨놨어요. 당신이 입 있으면 말해봐요. 국무총리까지 했다는 사람이 김정숙이를 두둔한다고 아무리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단단한 방패막이로 막아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화살은 맞거나 피하지 못합니다. 지금 문재인 일당들이 탄핵은 우리가 무효다고 무려 5년 가까이 외쳤는데 지금의 문재인 이 사람을 재단을 하면 여러분 바로 탄핵감입니다. 지금 저 문재인 김정숙 저 연놈들을 여러분 그냥 임기 채우고 내려오라는 게 이건 말이 안 돼요. 탄핵감입니다. 문재인이야말로 반역자이기 때문에. 부차원 무수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은 모두 옳다고 하고 남이 하는 것은 갖은 못된 상욕 소리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국민들이 다 학습이 됐어요. 어떤 개소리를 해도 저것들은 거짓말이라는 게 이미 판정이 났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가 돼도 저들이 입만 뻥끗해도 저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알아요.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요. 자, 나라를 대표하는 문재인 헛개비 바지사장 부인이 국격을 좌우한다는 것은 이낙연이가 아무리 민망할 만큼 저급한 정치라고 우리 시민들을 보면 이거는 여러분 지금 국민의당에서 한 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한 겁니다. 납세자 시민연대에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우리 시민들이 다 깨어 있습니다. 과거 같지 않아요.
저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학습을 잘 시켜줬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력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공부를 잘 시켜줘서 학습을 하게 했으니. 자, 이 여자가 2년째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해외 순방을 28차례 45개 나라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명박 정부의 우리 김윤옥 여사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따라 많이 다녔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방문국의 요청 때문이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인도에서 대한민국의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갈 정도면 여러분 거기에 무엇을 가져갔을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저기 김정숙이가 인도를 방문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저는 거기에 분명히 뭔가 꿍꿍이 음모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거기에서 또 누구 제3의 인물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무엇을 전달했을지 우리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것도 이제 윤석열 당선자는 모조리 다 조사를 해서 국민 우라통에 시원한 해소를 해주기를 우리 국민들이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사례와 비교할 때 김정숙 씨에 관한 엄청난 어문과 의혹들은 정말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추궁될 일입니다. 그래서 촛불혁명만큼의 반응을 유발하고도 남을 일인데 우리 혁명적 응징거리를 우리도 만들어서 좌파 쪽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도록 우리가 촛불혁명 이상 가는 응징의 조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 문재인 의식 수준이 바닥입니다. 바닥. 결국은 과거에 박 대통령을 공격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전혀 근거가 없고 타당하지 않는 것이었고요. 이 조선일보도 과거에 그렇게 대통령을 물어뜯고 따지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래서 청와대가 방문국 요청 때문이라고 주석을 달았지만 여러분 실제 사장은 달랐고요. 김정숙이가 대통령 없이 인도를 단독 방문해서 찍은 타지마할 기념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이 김정숙이가 명성지 탐방이 국위선양의 보탬이 됐다 이렇게 쟤네들이 변명을 하고 있지만 아니 지가 무슨 외교 활동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짓을 김정숙이가 대한민국의 청와대 주인의 전용기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청와대가 그냥 우리 국민들이 너 5년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잘 이끌어라 그러라고 5년간 위험해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김정숙은 너무나 지나치게 자기가 무슨 전혀 외교 활동에 미치지 못하는데 과거에 민주당의 대변인이라는 여자가 박근혜 대통령 옷값을 시비하는 논평을 냈거든요.
당내에서도 민망할 만큼 저급한 정치라고 자제를 시켰다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김정숙이 옷값 가지고 덜먹거리고 다 하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낙연이가 저급한 정치라고 했습니다. 이낙연도 앞으로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낙연 아들이 부산 어전전문대학교에 입학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문제를 확산시켜서 저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낱낱이 국민들에게 까발려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조선일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숙이를 비교했는데 박근혜는 정식 대통령이에요. 김정숙이는 저 문재인 바지 사장의 부인일 뿐이에요. 왜 김정숙과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비교해서 옷값을 가지고 하는지 조선일보도 참 심하네요. 6년 전에 촛불이 타오를 때 한편으로는 섬뜩했지만 대한민국의 정치가 좀 맑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대통령의 패션과 헤어스타일까지 난도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머리 올림머리 하는 것까지도 다 난도질을 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저들은 집권하면 5년 동안 뭘 먹을까? 아, 이슬만 먹고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손가락질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자신들의 권력은 영원하리라고 착각했던 것인지 검찰 개혁으로 자신들의 치부는 은폐할 자신이 있었던 것인지를 모를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일단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모든 설거지, 청소를 깨끗이 하고 5년, 6년 가까이 국민들이 이 스트레스 가슴에 복장 터지는 일을 당했는데 이걸 누가 청소해야 됩니까?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자신들이 검찰 개혁하고 치부를 은폐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공수처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공수처를 이런 걸 다 덮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가 참 3년 넘도록 2019년 10월 8일로서부터 10월 25일 기점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철야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24만 표로 지금 윤석열이가 당선이 됐지만 이거는 저는 100% 부정선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300만 표, 350만 표가 도둑 맞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로 저들은 이미 모든 부정투표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들통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검찰 개혁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은폐할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손가락질을 한 거 아닙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성경 말씀에 동서고문을 관통하는 인간관계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남을 손가락질하면 너도 똑같이 손가락질 당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문재인 일당들의 사람들이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렇게 화살을 쏘아대고 박근혜 대통령을 5년 가까이 감옥에 넣어놨던 저 쓰레기 문재인과 김정숙 저 개 일당들이 이제 6년 만에 김정숙과 문재인한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고 김건희 여사는 똑똑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앞으로 5년 후에 윤석열 차기 대통령 배우자가 관역이 될 것이다. 권력이 피고 칠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되어 온 법칙이다. 근데 저는 이 김건희는 좀 젊은 층에 들어가고 깨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보니까 멋을 내는 것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김정숙이 지금 누득누득이 옷을 지금 이렇게 막 뚱뚱하니까 아이고 여사야 살이나 좀 빼라. 살을 좀 빼고 옷을 입어야 폼이 더 나지.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뚱뚱한데 옷을 이렇게 입지만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 김건희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김건희 김건희 지금 이미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옷의 의상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이런 옷은요 여러분 이 인터넷이나 또 아니면 매장에 뭐죠 유니클로 이런 데 가면요 이런 옷이 많아요. 3, 4, 5만원이면요 끼케야 10만원 넘지 않아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도 두 번 다시 이 김정숙이라든가 이런 여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 벌써 김혜경 얘는 아마 이게 돈 치장이 뻔히 보이잖아요. 뭐 이런 옷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옷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뭐 이렇게 검은색 옷으로 이렇게 있구나. 자, 김건희가 뭐 특별한 옷을 입은 게 뭐 하나 뽑으려니까 없네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김건희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 부인으로서 이제 뭐 자기는 영부인 대우도 안 받겠다, 절대 드러나지 않겠다,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이 조신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김정숙 문재인 부인 김정숙이 그리고 성추행당 민주당 그 모든 박근혜 대통령 겨눴던 핫살이 이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김정숙이는 다 받아들이고 조사를 받아야 하니까 꼭 김건희도 이거를 명심하고 5년 후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모든 대한민국 5천만의 국민들에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조심하고 또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정님 안녕하세요. 아능찐빵님 안녕하세요. 김동균님 안녕하세요. 네, 모두 개몽 감사합니다. 재선님, 그리고 이건우님, 아우 네 감사합니다. 김동균님 감사합니다. 보금님 감사합니다. 신옥예님 7년째입니다. 네네, 7년째 되는군요. 맞습니다. 저 문재인 일당이 5년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3년 8개월 청와대에 있었는데 지금 2016, 17, 18, 19, 20, 21, 22 7년째 맞습니다. 네, 네, 보금님 감사드려요. 푸른 하늘 H님 감사합니다. 네, 김한철 TV님 감사합니다. 서민정님 감사합니다. 아능찐빵님 감사합니다. 네, 아능찐빵 네네네. 이건우님 방공 무장 멸공하여 예수한국 복음통일 안위안 및 주사파 척결 한국교회 통일하여 북진하여 복음통일 복음 북한을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선영님 감사합니다. 네, 최은성님 감사해요. 김성희님 감사합니다. 강성희님 감사합니다. 수연님 감사해요. 나무로대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죠. 아 고명아님 살롬 굿모닝입니다. 네, 아 박택규님 감사합니다. 무궁화님 감사합니다. 신뢰님 고맙습니다. 아하. 자, 어느 정도 소개. 아, 자야님 영부인이면 품위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나댑니다. 유경수 여사님과 너무 차이 납니다. 비교하는 자체가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짓을 했습니다. 김송왕님 멸공. 네, 공정민님 감사합니다. 네, 조옥순 대장님 5일신 아침 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건우님 꿍꿍이 엄마는 마지막 여행지 이집트 일정을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갑자기 2조 원을 이집트에 돈을 빌려줘서 무기와 상판 무기를 외상 판매 행위는 국민특별조사단이 필요하고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주사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집트 여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 너무나 많이 저질러 놨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자, 조민이 낙연이 아들이나 네 조민이나 이낙연 아들이나 철저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이건우님 말씀에 극렬히 공감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야님 안녕하세요. 신뢰님 김한철 TV 이건우 고명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우 김영홍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미승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야는
김건희 여사는 멋쟁이죠 원래. 예, 멋쟁인지 뭐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하루의 시작을 윤 후보를 당선시켜 주심을 감사. 사랑 제일교를 지켜주세요. 에바다의 역사가 오늘 또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광 목사님의 걱정을 주님이 져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1천만 조직은 부활절 안에 완성될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아이고 손익님 아멘. 정미숙님 감사. 손이모님 감사. 푸른완두콩님 감사. 네, 이제 어느 정도 소개를 다 한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 살로. 네,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나온다고요. 586 최재성 씨가 어제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586도 경쟁해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지금 민주당에서 자신들끼리 586 퇴장 이어지는데 민주당 586 공천 50% 보장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이제 쪼개집니다. 이재명 당, 문재인 당 이렇게 당이 쪼개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586 쪼개지고 이제 586은 영원히 대한민국에서 대가리 쳐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가 나왔냐? 민주당에도 신진. 근데 제가 김동연 씨가 지금 민주당에 가서 경기도 지사 나온다 하잖아요. 김동연. 이 사람 되게 웃기죠. 근데 김동연 씨가 지금 민주당에 가서 경기도 지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도 김동연 같은 사람은 좌파, 좌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도 건전한 바람이 불어서 자유진영에서 철저히 자유를 누리고 있는 집단이고 정당이기 때문에 이 자들은 대한민국에 감사하면서 대한민국의 반역질을 멈추게 하려면 그곳에도 김동연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미래를 생각해서 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자들이 지금 민주당 공천 50% 보장한다. 왜? 이제 당이 쪼개질 것 같으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천시 특정 세대 비율 50% 제한. 전문가 기성세대 일정 비율 보장해주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다. 잘못됐어요. 최재성 오늘부터 정치 그만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최재성. 민주당 출신인데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 그만하겠다. 실물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친문그룹에 송영길 출마,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친문그룹 송영길 출마 반대, 최재성 정계 은퇴, 586 용태론 확산.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에 이 공산주의자들, 좌익들 이제 퇴장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문 13명 송 출마 내로남불, 최재성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명 필요, 송 서울시장 후보 등록 출마 강행, 당은 침체 경선서 불쏘시개의 역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얘가 어떤 애죠?
천안함도 제대로 분별할 줄 모르는 친구였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박지연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지연 죄송 눈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 처리가 지연된 점을 사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근데 여러분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를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최재성 씨가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태른 86세대. 그런데 7일 송영길이가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나서나 송영길이가? 여러분 송영길이가 너무 잘 나옵니다. 여러분 붙을만 합니다. 오세훈이가 반드시 이깁니다. 저는 오세훈 지지합니다. 여러분 오세훈 씨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거요 반드시 오세훈 당선자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송영길을 누가 뽑겠습니까? 민주당의 문재인빠 주범인데 누가 송영길을 제대로 된 사람이 뭐 뽑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안 뽑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 최재성인데요. 자기 정치 그만둔다고 물러났습니다. 자, 민주당 내 친문 그룹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 13명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송 전 대표의 명분도 가치도 없는 내로남불식 서울시장 출마에 반대한다. 이제 저끼리 이제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가 반성과 쇄신 대열에 혼선을 주지 말고 책임있게 행동하기를 촉구한다. 저것끼리 지금 이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586 용태론을 언급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 정치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 지역인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송영길 전 대표의 오파는 이제 민주당 전체를 오만과 내로남불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도 최재성 씨가 조금 제대로 보긴 보네. 그런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송영길이가 나온 것이 다행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 보는 얘 보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 송 전 대표에게 출마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전했고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게 된 건데 지난달 그 31일 서울 지역 20명이 모여서 송 대표에게 출마에 대해서 반대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86그룹 소속 중진인 김민석도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송 전 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면서 여권에서 지금 문재인 일당들이 송 전 대표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가까운 상황에서 친문 의원들이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낸 건 8월 전당대회까지 염두에 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이번에 최재성 다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요. 86그룹 용태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운동권 출신들은 이제 다
전방 문 닫아야 돼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맥혀들지 않아요. 자, 송영길, 이재명 얼마나 가깝습니까? 신문위원들이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끝까지 고집한 우리 송영길 잘했어요. 자, 이 최재성과 김영춘 두 사람은 페이스북에 오늘로부터 정치를 그만둔다. 나는 소명을 이제 다 내려놓기로 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소명이 필요하다. 사선 출신인 이 최 전 수석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문재인 정무 비서관을 지냈다. 최재성 이 수석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차출이 아니라 스스로 출마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송영길이가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 같아요. 왜냐? 송영길이가 이재명이하고 너무 친해요. 가까이 지내니까. 분명히 이게 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오늘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근데 송영길이가 이미 그 서울에 아들이 있는 집으로 주민등록증을 이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보통 각오로 나오겠습니까? 송영길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때는 분명히 꿍꿍이가 있습니다. 딥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이재명 패거리들과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숨어있는 시민단체들 그리고 이 종북 자익들 저 박원순 저 성추행했던 인간이 자살한 인간이 여러분 뿌려놓은 시민단체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자익들 이들이 아마 송영길에게 총매진할 거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저 경기 동북 세력들 통진당 이석기 세력들이 아마 죽기 살기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식으로 이제 등록하고요. 송영길이가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을 하고 아마 서울 지역 의원들과 오찬을 갖는다고 하니까 지금 당의 분위기가 많이 침체됐는데 가만히 있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가 이렇게 새로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경선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다 지금 송영길 씨는 당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도전을 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저 윤석열과 각을 세워서 윤석열이가 하는 이 국가 정책에 아마 제동도 걸고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 송영길이는 이제 국민에게 그만큼 고통을 줬던 586 운동권을 그래도 민주당에서 퇴진시키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래도 다행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주당은 나라를 말아먹는 세력들입니다. 5년 내내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악법만 무려 5,000개를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법은 부동산 악법이고, 지금 뭐 악법을 만들어 놓은 게 대기업 목 조는 악법. 하여튼 뭐 말도 못하게 악법을 발휘시켜 놨는데, 저는 저 악법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 국회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15 부정선거 때문에 저희가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저들에게 농락당해서는 안 되고요. 자, TK 지역이 얼마나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왔는지 TK 지역에서 덜불같이 일어나서 그 대구광역시 후보들이 모조리 다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혁명당에서도 나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국민혁명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서명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1000만 서명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윤석열이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우리 1000만 서명으로 윤석열이 목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김건희에게 만약에 이렇게 김정숙같이 사치하면 사치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0만 서명 운동뿐입니다. 자, 이번에 이 586을 모조리 청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새 정부가 철저하게 이 국민적 과제, 대한민국이 기생했던 해충들, 이자들을 박멸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 방송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혹시라도 늦게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 계신지, 정수님 감사합니다. 소니모님, 주주 이름님 감사합니다. 네, 많이 피곤해요. 오늘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소니님 감사합니다. 푸른 완두콩님 감사합니다. 신뢰님, 모두개몽님, 남계시롱님 감사. 미숙님 감사합니다. 네, 항상 기뻐 정순지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소리가 좀 약하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합니다.